한국 수호자 유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타운 TV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지만원 박사님과 유스타운과 저 세 사람을 3억 정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을 주사파라고 했다고. 그 소송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있던 날입니다. 먼저 우리 제1당사자인 지만원 박사님의 인사 말씀과 재판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하실래요? 제가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중심으로 한 그 청와대 일당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그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또 그 윤석열의 뜻이 윤석열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겉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임종석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만원과 뉴스타운입니다. 그래서 그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날부터 이게 그 임종석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졌느냐 하면은 그 새끼 새들을 향해서 구렁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임종석의 과거 행적을 제가 낫낫이 그것도 한두 차례 아니고 한 20차례 이상에 걸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려를 제기를 했고, 그 우려의 글을 뉴스타운에서 그대로 받아서 게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임종석이가 형사와 민사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민사 소송은 3억이고 지만원한테 1억, 뉴스타운에 1억, 또 손상윤 회장한테 1억. 그래서 이제 3억인데 그 재판이 지금 오늘 이제 열렸고, 그 다음에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그 재판이 잠시 이제 중단이 됐어요. 민사 재판을 좀 보고 하자.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임종석이가 주사파가 절대 아니다. 왜 그런데 지만원이는 주사파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해방연대라고 있어요. 그 민노총 산하의 노동해방연대. 거기 그 아주 빨갛고 아주 진빨간 단체인데 그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임종석 이름이라고 이름으로 글을 게재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동지사랑의 정치예요. 동지사랑의 정치인데 한 5,800여 자에 이제 해당해요. 근데 그 글은 그 북한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북한 역사와 김일성 주변 역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글이고, 그 글에는 아주 그 충성심이 뭐 절절 흘러요. 그래서 그 글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끄적거려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아니라 아주 인류의 글쟁이들이 아주 엄청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듬고 또 다듬은 하나의 걸작이에요. 그런 그 걸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동명이인을 찾아봐도 임종석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동지사랑의 정치는 고소에서는 뺐어요. 형사 고소는 뺐어. 그리고 이제 임종석이 주사파가 아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그 판사가 임종석 그럼 증인으로 나와라. 처음에 판사는 증인으로 내가 신청을 하니까는 증인으로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재판을 종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었어요.
판사가 바뀌었는데 바뀐 판사가 임종석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불렀는데 2차례에 걸쳐서 거부했어요. 그 거부하는 그 이유도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뭐냐? 자기가 여기 증인으로 나오면은 지만원이가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을 할 거다. 그리고 당시에 지가 거부할 당시에 지는 대한민국의 명산을 주유한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들이 이제 막 떴어요. 그런 대한민국 산의 명산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제 출도 안 하니까 판사가 형사법원 판사가 그러면은 임종석 변호사가 제출한 게 이제 크게 3가지인데 임종석이 제출한 건 하나도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부 제출했는데 그 3개의 고소장, 그다음에 그 검찰 진술조서, 그다음에 의견서, 변호인의 의견서 뭐 이거를 전부 증거 채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놓으니까는 저쪽에서 이제 다급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해서 고소를 추가한 거예요. 추가했는데 아직 찾아보니까 그게 추가되지 않았어, 이게. 병합이 아직 안 됐어. 그런 걸로 봐서는 저게 그 검사가 그거를 받아줬겠는가 안 받아줬겠는가 이제 그것도 지금 의문인 상태예요. 여튼 간에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이제 그 민사재판이 종결될 줄 알았는데 임종석 변호인 측에서 또 한 기간을 끌어서 3월 25일 오전 11시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이제 민사 소송의 이제 스코어는 뭐냐 하면은 임종석이가 이 주사파가 아니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이쪽에서 그 형사재판에 그 공판 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민사재판에 해가지고 보시라고 여기에서 이거 3개 임종석 변호사가 제출한 3개의 증거자료를 전부 기각한다. 증거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재판은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해서 추가로 병합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쪽 재판부에서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990년에 임종석이가 8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범죄가 임종석을 임수경이를 1989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예요. 그게 반국가 범죄예요. 국가보안법.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심에서는 징역 10년, 2심, 3심에서는 징역 5년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실제로 수감 생활을 했는데 판사의 말이 피고가 주장하기를 그 이후에 그 사상에 대한 뭐 입장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피고인이 대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그거는 그 양심의 문제고 병역 기피 왜 만날 양심이라고 그러잖아. 병역 기피. 그 양심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다. 그거 가부간에 그걸 제출해라.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은 뜨문뜨문 글자를 써가지고 2페이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임종석이는 원고는 이 학생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헌법을 부인한 적이 없고 헌법을 부인한 적이 없고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1990년도에 1심, 2심, 3심에서 임종석이한테 벌을 준 거, 제의를 준 거, 5년 징역형을 뗀 거는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한테 국가보안법을 때렸느냐 이게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대한민국 법원 1심, 2심, 3심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임종석한테 10년을 선고하고 5년을 선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걸린 것이 이제 동지사랑의 정치인데 그것이 동명이인이 썼던 것이 분명한데도 왜 그 임종석이가 썼다고 단정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자료를 이제 3가지를 낸 거예요.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인종석이가 이 페이스북은 뭐 만인이 보는 데 아니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임수경이가 2016년에 아마 총선에서 아마 떨어졌을 거야. 2016년이지. 2016년 총선에서 떨어지니까는 위로를 하면서 야, 곧 나하고 둘이 옛날에 했던 이 통일운동 그거 같이 하자. 그 반국가 행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쓴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1990년에 제가 유죄 판결 받았던 그 내용을 임수경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또 임수경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 페이스북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지난번 2011년에 죽었나? 언제 죽었어? 그 죽으니까는 임종석이가 그 북한 당국에다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편지를 이제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참 그 임종석 장군 김정일 장군의 참 갑작스런 그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그러고 그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5.24 조치 때문에 도와줄 정부 당국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라고. 그런 메시지를 북한으로 보냈어. 그 북한하고는 통신하는 것도 그것도 그 국보법 위반 아니야. 북한하고 그렇습니다. 통신하는 것도. 그거 통신한 거를 그 위법인데도 그걸 공개했단 말이야. 뻐젓이.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또 답신이 온 거야. 임종석 동지와 이 임종석 동지가 이끄는 모든 그 남한 그 단체들이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 장군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 뭐 이렇게 한 거를 그 공유를 한 거 아니야? 공유를 북한하고. 그러면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는 북한하고 이게 공유하는 김일성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라는 말도 공유해서도 안 되고 또 북한하고 통신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국보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만인이 보는 저 사이트에다가 그거를 공간에다가 그걸 게재한 것은 자 봐라 이거 대한민국의 말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북한하고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 이게 그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는 행동 아니냐 이게. 그리고 이러한 그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로지 임종석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임종석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동지 사랑의 정치도 임종석 말고는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딱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그 경문협권은 어떻게 안 썼으세요? 경문협급도 썼지. 그리고 경문협에 지난 20몇 년 동안이야. 그게 국회의원 하면서 한 게 전부 빨갱이 행동이고, 북한 돕는 행동이고, 그다음에 경문협은 경제 문화 협력 협의회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KBS, SBS 뭐 조그만 국방 뉴스 너 김정일 그 사진 사용했잖아. 그거 저작권료 내놔. 내가 이거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내가 위임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23억인가를 보내고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저걸 현대화시키는데 또 7억을 보내고 30억을 보내놓고 그 이후에 거둔 돈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5.24 조치가 풀리면은 북한에 보내려고 지금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다. 이런 놈이 말이야. 이런 놈이 무슨 북한 추종자가 종북주의자가 아니면은 어떤 행위가 추종 행위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추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민사 변호 대리인으로 계신 우리 조원영 변호사님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소감 좀 하시고 법조인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뭐 지 박사님이 워낙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딱히 더 추가할 건 없는데 오늘 하여튼 재판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이제 한 길이 더 진행된 거는 임종석 대리인 그 변호사님이 그 어쨌든 문서 송부 촉탁이라든지 제가 입증을 더 할 게 있다, 입증하겠다 이래서 한 길을 더 요청했는데요. 그 입증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아까 지 박사님이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쉽게 해서 임종석이가 주사파다, 주사파였다, 그리고 현재도 주사파이다, 주사파 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입증한 셈이에요. 어쨌든 그 재판 결과는 판사가 때리는 건데 우리가 판사한테 납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서정을 제출해서. 그러면 임종석이가 말로만 나 주사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응 여기서 입증이 됐으니 지가 그 주사파 아니라는 걸 벗어나려면 반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주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뭐 서정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장만 있지 입증이 없으니 뭐 그 사이에 전향을 했다든지, 예? 그럼 뭐 전향서 조선노동당에 이거 나 제출했다든지 문서를 판사들은 문서 안 내면 거의 안 믿어져요. 김정은 개새끼 이렇게 하던가. 아니 뭐 그렇지. 어쨌든 그런 자기가 전향했다는, 근데 이쪽 주장은 주사파인 적이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해대고 있거든요. 앵무새처럼. 그래 판사가 웃지.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임수경이 그 방북 문제도 그렇고 전대협 의장 이런 걸로 이미 주사파 인마가 주사파인 걸 온천하가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적인 더 용어로 따지면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거는 입증할 필요도 없어. 판결문도 제출했거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에 지가 뭐 전향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판사가 설득이 되거나 뭐 지를 위해서 때려주든지 말든지 거짓말을 해도 짜고 하더라도 뭐가 되는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 판사가 깝깝해가지고 뭐 어쨌든 봐주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구를 판사가 무슨 재판에 누구 편을 들겠다 신경을 드러낸 바는 없습니다. 전혀 현재까지 없는데 어쨌든 재판 기술상으로 법적 입증 즉 반증을 해야 되는데 주장만 있지 반증이 전혀 없으니까 반증 책임이 당신한테 원고한테 있는 거 아니요. 오늘 핵심 재판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쨌든 반증 소리는 안 했지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길 한번 더 주세요. 뭐 얘가 문서도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한 길이 더 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재판이 네네. 우리가 지금 두 번째밖에 안 했잖아요. 네. 바로 끝나는 거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다. 할게 없으니까. 또 우리한테 유리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짓 다 했고 우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어. 제가 주장만 있지 입증을 못하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보통 그거는 이제 심리를 몇 번 하는데 아니 몇 번이고 자시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종결하는 거지 뭐 할 게 그렇습니까? 없으면. 예,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아, 지박산 재판하면 거의 분량이 안 지금 나온다. 아니 5.18 같은 거 지금 3년째 했지 않습니까? 아유 4년이 넘었지.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 아니 이번 사건 지금 지금 재판 내일 모레 제가 할 거. 상식적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예?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려는 사람이 지는 놈이 빨리 끝낸다 소리 안 해요. 끝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유리한 쪽에서 빨리빨리 하자. 우리 다른 일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재판. 우리 변호사들 돈 받았죠. 예? 돈 받았는데 이거 뭐 거의 내막을 덜 받아보면 이길 방법이 없어. 거의 지는 거야. 지면 금방 뭐 비싼 돈을 받든 뭐든 받았는데 지면 어떡합니까? 의뢰인이 옆필이 반드시 들어오죠. 그래서 보여주려고 의뢰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보여주려고 한 거 많다고 보여주려고 질질 끌어요. 그게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쉴 데 없이 오래 끌면 그 오래 끄는 쪽 유리한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 자, 박사님 뭐 좀 더 생각하셔가 마지막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판사가 임종석 변호인 보고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래에 이게 사상적 변화가 있었느냐, 소위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밝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대답은 두 가지 중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향 안 했다. 또 전향했다. 그럼 전향했다고 하면은 이건 빨갱이들한테
칼침 맞아 죽지. 이제 배신자다 이게야. 너 어떻게 전향을 했냐 배신자다. 또 북한으로부터도 이거 엄청난 공격을 왔지. 북한의 충성한 게 전부 북한은 약점 아니야, 지 약점. 그 북한이 그 약점 해놓으면 지놓으면 죽지. 그러니까 언감생신 나 그거 했다 그러면 못하지. 나 전향했다 그 소리 못해. 그러면 전향을 안 했다. 그러면 지만원한테 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양단 간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그에다가 바로 엊그저께 임박해서야 아유 임종석은 그 학생 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부인한 적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저 1990년 1심, 2심, 3심이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때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뭐 독재 국가라는 거냐. 그때 당시가. 그럼 자기가 재심 청구해서 무혐의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 아니. 예. 그래서 그런 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그 도관에 든 쥐야. 도관에 든 쥐인데 지금 뭐 나가겠다고 팔딱팔딱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 박사님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지금 대치기에 그다음에 아까 뭐 변호사님 뭐라 그랬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임종석이. 그 좀 아시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얘기 너무 민감해서 얘기하지 안 하고 지금 뭐 지 박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지금 인마가 이게 지 박사님 건드렸다가 자승자박, 지가 지 스스로 묶어버린 게 지금 보세요. 조국이도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나와서 자기가 사회주의자란 거 그게 어땠어 이렇게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병신이 자기 이제 뭐 변호사 놀리겠지. 덱바리를 짠 게 처음부터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적 없다. 뭐 이런 헛소리를 찍찍해서 판사가 웃지. 그 자체가 논리 구성이 일단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얘가 환경이 굉장히 불리한 게 이게 지금 나 주사파다. 나 공산주의자다. 그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한테 했던 거 1심 형사 그 무죄 나왔잖아요. 그건 같이 판단해요. 공산주의자도 질이 많고 사회주의자도 그렇고 주사파도 똑같이 이건 팩트냐 아니냐가 아니고 같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변희재하고 조선일보가 그 이정희 남편 심지환이 보고 저것들 주사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종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심 2심까지 손해배상 다 몰아줬어요. 뭐 한 1억 정도가 나왔어. 각 2천씩 하여튼 도합. 그 개 박살이 나서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 났어. 고등법원 다시 내려왔다니까. 그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는 취지죠. 왜? 전제가 되는 불법 사실이 없다는 거지. 주사파니 뭐 종북주의자 이게 상대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야. 전제가 파기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우리 판례도 적용이 돼.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왜 그러냐?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우리 이 뉴스타운 시청자들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주사파 김명수야 대법관 이 새끼들 다 뺄게로 됐잖아. 커밍아웃 해지 그게 당당하지 자랑스럽지 무슨 그게 손해배상 받을 일이야 이거야 이게 지금 판시 취지 숨어있는 뜻이. 여러분들 정말 다 뺄게가 됐어요. 그리고 TVN에 보세요. TVN에 보면 사랑의 불시착 그거 웃깁니다. 현빈이 인문군 중대장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그 평양의 약혼녀 그거는 러시아 가서 음악하고 있던 북한의 중산층 이상 엘리트야.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게 시나리오 구성이 뭘 상징하냐 하면 북중러 전통적인 저거들끼리 인민군 중대장하고 자유위원회 없잖아. 둘이 부모가 정원 약혼해주니까 그런 관계고 여기 재벌 상속녀가 행글라이트 하다가 불시착한 녀는 남쪽 문재인이 되거나 어쨌든 지금 북한이 큰 소리 치고 양다리 거리는 이거 로맨스의 태호가 국민들한테 인민군 군복에다가 선무 공작이에요 전형적으로. 남쪽은 이미 점령됐다는 거야. 미국 없으면 벌써 게임 끝난 거죠 우리 여기는. 그걸 상징하는 거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 절마들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임종석이 거치는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목소리 안 나오잖아. 똑같은 맥락이야.
일마도 물리적으로 뒤질 뻔하다가 아이고 내 더 깊이는 됐고 어쨌든 재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뭐 설설한다고 우리 손 회장님과 지방선생님 서술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이 본인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미 이게 구조적으로 게임이 끝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일 열심히 해야지 뻥 빠지게 출석만 하면 되지 여기 아니 그러니까요. 열심히 내가 지금 해설 다 해드렸잖아. 좀 속 시원하시죠? 예. 이거 절대 손해배상 결론적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이미 빨갱이 재판부에서 이거 손해배상 받을 일 아니다. 너거는 임마 나중에 영웅 칭호받고 거기서 보상받으면 되지. 예? 간첩들 있잖아요. 재심해가지고 받는 거는 작전이었어 민변들하고. 예? 지금은 신경은 쓰이는 일인데 이게 당사자들 일이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제가 그걸 해설해드리는 겁니다. 이 재판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박사님 마지막 인사 말씀. 늘 고생하시는데. 여튼 그 임종석이는 그 지발등 찍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 임종석이가 여기 졌다, 저한테 졌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여파가 임종석한테 미치는 그 여파, 또 빨갱이 세계에 이게 던지는 여파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소리 없는 전쟁이기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종결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뭐 문재인이는 사실상 뭐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뒤에 최종 실세는 사실 임종석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빨개 그 오야봉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하여튼 뭐 조 변호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만호 박사님 올해도 연세가 이제 곧 8학년이 돼 가시는데. 그리고 참 이 많은 분들이 이게 그 한국당의 모든 거를 다 그거 해줘야지 당은 하나만 돼야지 왜 여러 개의 당을 맺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국회 이 선거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얘기고 통과된 이후는 당 우익에서 당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당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표를 많이 얻어 가지고 우리 당에는 뭐 몇 명 전국구 몇 명 뽑을 그게 있다. 근데 이게 뭐 인재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지금 저 빨갱이들 뭐 민주당 보면은 전부 참 깡패 자식들이에요. 저게 그러니까는 그놈들보다 더 완력이 센 깡패들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지금 이제 그 당을 자유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자유당을 이제 만드는데 당명이 자유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이 이제 일단 그 인가가 되잖아요. 당이 딱 그 선관위에 딱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선거를 이기건 지건 그거는 둘째 문제야. 우선 전국을 5.18로 도배를 5.18 현수막으로 도배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도배하면은 일반인이 그거 그냥 현수막 걸자마자 그냥 없어져요. 그러나 당 이름으로 걸면은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천지를 전부 5.18 진실, 북한군 개입 이걸로 이제 도배를 할 테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좀 입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마지막 인사 말씀. 네. 아이고 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반드시 문재인 저거 끌어내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뉴스타운 TV였습니다. 오늘 지만호 박사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좋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